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첫 번째로 여러분과 만나보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렇죠. 네. 이제 진짜 안녕하시려면 이제 좋아하는 얘기를 네. 해야죠. 네. 오늘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리호 발사일인데요. 이 예. 누리호란 말이 예. 세상, 이게 누리가 세상의 그렇죠. 맞아요.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런 의미인데 예. YTN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넘어서 유튜브까지 여러분의 청취가 닿길 기원하면서 YTN 라디오 유튜브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동했어요. 진짜 감동했어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좋아요와 또 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고요. 가결되면 이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될 경우에 영장은 별도 신문 없이 기각이 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서 4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정정순 당시 민주당 있었고요. 또 2021년 4월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올해 3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2건 노웅래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올해 2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각각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제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노웅래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의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세 번째인 건데요.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세 번째라고 말씀드린 건데 통틀어서 예. 말씀드린 거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두 의원에 대해서 분명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전대 관행인데 심부름한 것뿐이다 이러면서 동정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표결에 대한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정말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전대 관행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이라는 것이 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그리고 이 심부름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부름한 것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뭐 형량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조금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심부름만 했다 뭐 형량이 높지 않다. 우리가 형량 얘기를 하거나 심부름만 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 뭐 이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아직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검찰이 잘못했을 가능성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는 저는 좀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통과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일단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탈당을 할 때에도 뭐 왜 탈당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본인들이 처음에는 탈당을 거부했었다라는 그런 거를 기억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탈당까지 그냥 방관했는데
이것을 뭐 부결시킬 그럴 거면은 탈당도 좀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돈봉투. 근데 네. 잠깐만. 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반드시 구속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판사가 이렇게 보고서 뭐 이거 가지고 구속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중에 권성동 의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구속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자, 돈봉투 의혹 관련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이렇게 쓰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잠그고 휴대폰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국민들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헌법상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을 때 한 말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까지 끌어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참 그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로남불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귀국하고 또 탈당 이후부터 계속해서 검찰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누구든 억울했을 가능성은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시절에 자신은 모든 거를 다 던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송 전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찰.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음해다. 혹은 이제 그러고 나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언급이 반복이 되는 모습이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 뭐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도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권위가 일단 실종이 되고 그 제도적 권위가 실종이 됐을 때에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이 공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제도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민주당의 또 다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당원의 제명 처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박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이런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 테러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제 문자 테러 조사 결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외부 세력의 이간질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발신자를 강성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도 확인해서 향후 유사한 이간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도부의 대응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일컫는 이른바 개딸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살펴보면 비명계 대표 조응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도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이관계에 대비하겠다는 건 적반하장 아니냐. 특정인이 200만 당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해서 이관계에 속았다고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건 어이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자를 공개한 이 의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문자로 갈등을 키우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이 대표가 즉각 받아들여서 당내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당내 고발을 통해 당원인 게 밝혀져 제명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응천 의원은 시범 케이스로 하나 제명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청년 정치인을 공격하는 개딸 행태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강성 팬덤, 강성 지지자, 일명 개딸을 두고도 친명, 비명 간의 시각차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가 이제 홍익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홍익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사실은 지금의 피해자가 옛날엔 가해자였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 강성 문파들한테 상당히 많이 시달렸던 걸 우리는 잘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가 결국 바뀐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홍익표 의원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 두 개가 다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당신네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당해도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당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부터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드는데 물론 홍익표 의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옛날엔 당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말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홍익표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 이 관점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지금 그 이원욱 의원한테 온 문자 악성 문자가 그게 당원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관계다. 오케이. 그러면 이관계로 얘기하는 게 한 건만 가지고 이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다른 건도 다 그런 건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한 건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문자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예? 이거부터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인데 이 개혁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도 억울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악마화되고 있다. 뭐 그러지 않은 100%다 그분들이 했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한 분들은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불만이 지금 현재의 이른바 개딸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다시 말해서 당내에 있어서의 계파 간의 갈등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개딸이라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개딸을 일단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노란봉투법 관련 소식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지옥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앵커께서 여당이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 원내대표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 그 제소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 같으면은 검토하지 않고 내구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본회의 이제 어쨌든 회부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 열리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최대한도로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면 제가 볼 때에는 글쎄요 뭐 어떤 그 저항의 모습을 정치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 국회에서 이렇게 막 그 공방을 오갈 때 당신 정치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독일에도 그 책이 있어요. 이 영어 책인데 Politics as Show Business. 그러니까 쇼 비즈니스로서의 정치라는 얘기인데 그런 책 제목이 있듯이 정치에서 이 보여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요소에 따라서 실제로 사안을 다르게 포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 광고 있잖아요. 정치 광고 이런 거 보면 정치 광고 그게 사실은 일반 광고보다는 좀 길거든요. 1분 30초 뭐 2분 정도 되는 광고도 있고 한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거 잘 만들었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다 보면 그 논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빠져들어갈 수도. 그만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보여주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되짚어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좋은 이유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을 얘기를 할 때 이른바 친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용산 출장소다 민주당 야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이런 모습을 먼저 끄집어내서 할 때까지 하지 않고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 오히려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네. 이런 결과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최고의 수단을 왜 이렇게 빨리 성질이 급한가 네. 모르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한미일 3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서 안보 위기에 노출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 명의의 글에서 한미일 3자 정보공유 체제 수립은 3자의 위기공유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날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미 전략자산들의 동북아시아 지역 전개와 3자 합동 군사연습들은 이미 군사동맹의 수준에서 강행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창설해서 선포한 데 이어서 일본도 이에 참여하려 한다. 머지않아 나토식 핵공조 동맹으로 변모될 삼각 군사공조의 모양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입니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평화적 패짓기 노름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한미일 3국이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도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본의 NCG 핵 협의 그룹 참여 가능성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랑 이제 그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 되게 놀랐어요. 야, 국제문제평론가? 아, 네. 야, 북한에도 참 정치평론가 없나요? 북한에서 정치평론가 있으면 그건 완전히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네. 정말 국제문제평론가. 참. 근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겁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첫째, 미국이 우리한테 핵 보유를 일단은 허용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의 핵 보유도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의 이 전략 자산의 소위 말하는 이 전략 자산의 투입, 네. 이런 문제들이 또 못지않게 핵 보유 문제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신경이 더 쓸 수밖에 없어요. 막강한 전략 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물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그만큼 사실 신경이 쓰이고 겁도 나고 자극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정의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네. 예? 예. 그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을 원래 이 정의라는 거는요. 사실은 중세 때부터 정의로운 전쟁 여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세 때부터 정의로운 전쟁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근대 이후로는 전쟁이나 무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정치 사상이나 이론 쪽에서는. 근데 오래간만에 정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게는 느껴지는데 네. 북한이 그만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NCG를 비롯한 한미 공조가 어느 정도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그리고 대미 외교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헛되지는 않음을 북한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오늘 좀 있으면 나로우도 쏘고 그런다니까. 나로우가 아니라 네. 누리호. 네. 왜 자꾸 나로우.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예. 자, 누리호도 쏜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